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문수현 책임연구원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 바이오헬스의 글로벌화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기업들이 또 우리 기관이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산업통상부 자원의 정부 유관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통상자원으로부터 R&D 자금이나 아니면 사업화 아니면 기업을 하는 여러 가지 교육들 또 인력 사업들을 저희들이 이제 담당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산업통상부의 모든 국제 협력을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정부기관 중에서 교육부 그리고 과기정통부 그 다음에 산업통상부가 사실은 R&D 자금의 예산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세 개의 부서가 있고요. 그 밑에 교육부에서는 연구재단이 있고요. 그리고 산업통상부 안에서는 저희들 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있고 에너지평가관리원, 그 다음에 산업평가관리원이 있습니다. 세 개 기관이 있고요. 그래서 그 업무 분야별로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특별히 국제협력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깐 쪽에 잠깐요. 앞쪽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한국의 바이오헬스 현황과 그다음 두 번째로서는 코로나 이후에 한국 바이오헬스의 도전과 기회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그렇다면 왜 한국이 바이오헬스를 진흥시키기 위해서 글로벌 협력이 필요한가 그리고 네 번째로서는 한국과 뉴질랜드 간의 협력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한국과 뉴질랜드가 어떻게 해야지 조금 더 긴밀한 협력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바이오헬스의 현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서열 문화에 사실은 익숙하기 때문에 서열식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미국이 가장 바이오헬스가 가장 1위 국가죠.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 그러면 몇 등이냐? 등수로 얘기하면 4등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100이라 하면 100점이라 그러면 그 다음에 유럽은 한 93점, 일본이 90점, 저희가 78점입니다. 그래서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러브콜이 많이 옵니다. 한국과 협력하자고. 그래서 그건 추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미국을 과연 쫓아가려면 몇 년을 정도 정말 노력해야 되느냐. 한 3.8년, 그러니까 한 4년 정도를 정말로 죽자 사자 이렇게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기술 격차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경부는 그래서 어떻게 과연 이것을 쫓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사실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가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3대 산업에 끼어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미래용 자동차, 그리고 바이오헬스 산업이 3대의 어떤 차세대 주력 사업이다. 그래서 정부의 온 예산을 투자해서 그 사업을 키우자라는 그런 저희들이 계획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이제 바이오헬스에 거는 기대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바이오헬스를 좀 보자면 우리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장 사장님 셀트로닉스가 사실은 바이오시밀러에서 상당한 거의 80% 이상의 시장을 석권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시밀러에서는 세계 시장을 거의 석권하고 있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의약품, 특별히 이제 의약품 하면은 사실은 그 전에는 합성 의약품으로 많이 이제 돼 있는데 이제는 바이오, 사람의 어떤 단백질을 사용하는 바이오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이 거의 저희들이 몇 등이냐 하면 미국이 당연히 1등이죠. 저희들은 2위, 그래서 52만 리터 정도를 저희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건 물론 2018년도 이제 기준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 기술 수출도 사실은 거의 60% 정도 돼 있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수출을 하고 있고요. 그 특허 보유도 사실은 저희들이 중국에 의해서 미국이 1등이면 중국이 2등, 그 다음에 저희들이 3등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그다음으로 보자면 의료기기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사실 수출 비중이 60% 이상이 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가장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산부인과에서 사용하는 초음파 영상 진단기기, 그것이 1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치과 임플란트가 거의 세계 5위를 저희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그 ICT 기반이 구축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가보면 상당히 답답한 그런 아마 느낌을 많이 가지실 거예요. 그만큼 저희들 ICT가 잘 발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 병원 시스템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특별히 병원의 그 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그의 보급률이 전 세계 1위입니다. 그 정도로 저희들이 잘 되어 있고요. 특별히 입시철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거의 고등학교의 전 그 1위가 탑 1위가 의과대학이 전 1위입니다. 그 정도로 전 우수한 인재가 저희들 의료 산업에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 임상 시험 역량도 사실은 많이들 하고 있고요. 그 정도 많이 관심이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창업을 또 살펴보자면 최근에 바이오스 분야가 벤처 캐피탈에 투자해서 한 2년 전 데이터에 따르면 한 25% 정도 차지하고 있고 최근엔 더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 자료에 따르면 한 8,500억 정도를 저희들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산학 협력, 개방형 협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들이 바이오헬스의 중추가 병원과 그 다음에 산학연이 아주 연계가 돼야 되는 그러한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이 기술 협력을 잘해야 된다거나 기업만 잘해야 된다거나 그렇지 않고요. 대학과 병원과 그 다음에 스타트업과 여러 그 기관들이 서로하게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지 성과가 나는 그러한 아주 복잡 다단한 그런 산업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가 하는 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 인터랙션, 그 협력이 상당히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해외에 나가면 아시겠지만 저도 해외 경험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자기 자신은 참 잘해요. 그런데 협력하는 것은 사실 조금 미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산업을 통해서도 협력 체제를 굳건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또그 의료기기 쪽에서 상당히 많은 그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자체가 특별히 대형 병원이 국내 의료기기를 사실 잘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것을 많이 애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국산화율이 16.5% 정도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병원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율이 한 8%를 미만을 밑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요. 국내 어떤 의료기기 자체가 소진이 안 되다 보니 사실은 글로벌적으로 나가기가 상당히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글로벌 그 협력이 필요한 상태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의약품 같은 경우에서도 규제가 심한데요. 미국이 심사 기간이 한 8개월 정도 생각한다면 저희들은 한국은 한 1년에서 2년 정도를 기다려야지 의료 심사가 종료가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엔 그 코로나 이후에 그러면 한국 바이오헬스의 기회는 어떤 게 있는가라 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K 방역 체제, 즉 면역 방역 체제로 사실은 저희 국민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그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특별히 대외 쪽에서도 많은 러브콜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국제협력의 그 연구 과제를 통해서 알고 있으면 많은 나라에서도 같이 협력을 하자고 하는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국민의 어떤 그 원격 의료가 이번에 그 법의 그 테두리 안에서 처음으로 이제 시행이 됐었죠. 이멀전시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 원격 의료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몇 주 전에도 아마 재외 국민에 한해서는 원격 의료가 이제 아마 사업화 쪽으로 이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제 진단기기 쪽에서 많은 장비 수출이 지금 되고 있고요. 특별히 진단기기 쪽에서 PCL이라는 그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학교 대학에서 교수님이 창업한 업체인데 저희들이 쪽에서 한 10억 정도를 저희들이 그때 한 7, 8년 전에 저희들이 독일이랑 같이 협력을 해서 그때 10억 정도 해가지고 사이언이온이라는 그 독일 기업이랑 협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것이 진단기기가
그 기간 통해 독일을 통해 가지고 유럽에 수출돼서 지금 50억 정도의 수출을 올리고 있는 상태가 있고요. 특별히 또 유틸렉스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한 업체인데 그때 저희들이 항암 치료를 저희들이 지원했는데 그 항암 치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또 지금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특별히 이제 이러한 그 대형 그 사태 팬데믹이 오는 사태에 보면은 사실은 저희들이 많은 그 협력 차제가 있고 그렇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은 그 이 시기가 또 지나다 보면 그러한 그 체제가 빨리 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쩌면 조금 더 어떤 글로벌 협력적인 체제가 필요한 상황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통해서 글로벌 협력이 보이지 않는 협력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렇다면 한국 바이오헬스의 글로벌 협력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송과 대구 첨단 산업단지 등 여러 가지 국가 쪽에서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기업의 입주라든지 여러 가지 산학 협력이 아직도 미진한 상태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이맘때긴 하겠지만 그 많은 신약 기관들이 또 회사가 FDA 등 유럽의 많은 회사에 진출을 하고 있지만 FDA 문턱을 또 넘어지 못해서 많이 계약이 파기되기도 하고 또 신약 물질이 반환 사례도 작년에 아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FDA는 사실은 쉽진 않고요. FDA 그 평가위원들이 사실은 글로벌의 제약회사 직원들이 많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병원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제 협력을 통해서 그러한 그 네트워크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해외의 그 수출이나 그 네트워크가 부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글로벌 협력을 통해서 많은 협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저희들이 시드의 부족화라든지 전임상 개발, 혁신의약품 제조 공정 등 여러 가지 미약한 상태가 많습니다. 물론 그 센트럴이나 삼성이나 여러 가지 대기업들은 그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그 스타트업이라든지 조그만 기업들은 사실 글로벌 협력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갖다 편입어서 세계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연기근의 그 글로벌 협력의 지렛대를 통해서 그 한국의 바이오헬스의 그 중소기업들이 쉽게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그러한 필요가 절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한국과 뉴질랜드 협력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들은 사실은 이런 글로벌 협력 때문에 많은 협력을 원하지만 특별히 이제 뉴질랜드와 같은 경우는 한국과학기술정통부와 또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와 같이 사실 ICT 분야, BT 분야, 헬스 테크놀로지에서 세 개의 분야에서 사실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3년 동안 지원하는데 거의 매년 한 2,900만 원 정도의 인력 어떤 교류 정도로 지금 협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기는 앞으로 뉴질랜드의 기업 고용부, 사실 기업 고용부는 산업통상부와의 성질이 아마 비슷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사실 파운데이션, 즉 기초기술 쪽으로 많이 하는 기고요. 저희들은 산업통상부는 비즈니스, 테크놀로지가 어우러진 거는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한 그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연구 자금도 크고 또 그러한 면에서 기업 혁신 노동부와 산업통상부가 조금 더 협력을 한다면 앞으로 조금 더 많은 긴밀한 협력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과기정통부와 기업혁신노동부가 과기기술공동위원회가 있듯이 제가 제안하는 거는 기업혁신고용부와 산업통상부가 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해서 정부 간의 어떤 협력, 어그리먼트를 통하고 그리고 또 연구재단과 저희들 간의 어떤 저희들 간 같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유관기관과의 어떤 그 MOU를 통해서 그 공동 연구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긴밀하게 조금 더 많은 자금을 갖고서 협력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유럽의 글로벌 혁신 체제인 IMI, 즉 Innovative Medicine Initiative라는 그런 다자협력체를 통해서 조금 더 간접적으로 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